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뒤에 기타 주제 중에서 시대를 통합해서 신유형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약간 분량이 있어요. 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여기 한번 볼게요.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동북 지역의 경계는 공험진으로 삼았다는 말이 전하에 온 지가 오래다. 쭉 보니까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워서 경계로 삼았다. 윤관이 이 가라고 하는 어떤 민족을 내쫓고 구성을 설치하였는데 구성이라고 나오고 윤관이 나오면 윤관의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동북 지역이라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가라고 하는 건 여진이겠죠. 여진. 자, 여진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천방 입문표를 보내서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 거 강수한테 이거 쓰게 있었죠. 이거는 당나라에 해당을 했던 거고요. 당나라에 요청을 했었던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치는 진포 대첩은 일본, 왜구를 물리친 겁니다. 고려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었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구죠. 일본이고요.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어서 설치를 해서 회유를 했던 거 요게 여진입니다. 여진에 대한 대응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조선 광해군 때 기후각조를 체결을 해서 무역을 재개하는 거 이거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이것도 일본에 대한 액션이 되겠죠. 네, 1번에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진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2번 볼게요.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 자,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선덕 여왕에 관련된 거 가를 지금 보시면 되는데 첨성대하고 황룡사 국축 목탑을 선덕 여왕 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맞는 얘기. 이빙허각,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 가정생활의 지혜를 담은 규합총서를 저술을 했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김만덕, 제주의 거상이자 자선가. 재산을 기부해서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했죠. 그래서 특별히 금강산 유람을 허락을 받기도 했고요. 남자현, 의열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인 광복을 발행하다. 이거 남자현 의사가 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오광심이라는 분이 한 겁니다. 남자현 의사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는 그 만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요거 잘못 연결돼 있네요.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강주룡, 임금삭감에 저항을 해서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했었죠. 요거는 맞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4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별 주제탐구 과제 안내인데 인물로 보는 역사 속의 외교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네요. 역사 속의 외교 활동입니다. 쭉 나와 있네요.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능해서 청방 입문표를 짓다. 그쵸? 그래서 당나라에 인질석방을 요구하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썼었죠. 요거는 맞게 연결됐네요. 자, 서희, 외교단판으로 유명하죠?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이 예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세종시기 활동했었던 외교관이고요. 수차례 일본에 파견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해약조 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도록 할게요. 이 예라고 하는 인물. 자, 라를 보겠습니다. 김홍집에 대한 내용인데 보빙사의 전권 대신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 김홍집은 미국에 파견되지 않았죠. 미국에 전권대사로 갔던 사람은 이 민영익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아니에요. 보빙사가 아니라 김홍집은 수신사로 파견이 됐었었죠.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오모듬의 김규식인데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걸로 갔었습니다. 파견이 됐었던 기록이 있어요. 요거는 맞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빙사의 정권 대신으로 들어갔던 거 요거가 지금 잘못 연결돼 있어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기역, 니은,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쭉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진대법, 의창, 제위보, 황곡제, 사창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고국천황이 시행을 하였다. 진대법. 이때 맞아요. 고구려 때 시행이 됐었던 건데 고국천황 때 을파소라고 하는 명제상과 같이 실시를 했었죠. 맞는 얘기고요. 의창. 고려 성종 때 이 흑창을 확대해가지고 개편해서 설치한 거 맞습니다. 제위보,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했죠.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리고 이 고려시대까지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환곡제랑 사창제가 있는데 환곡제는 세도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상당히 변질이 돼서 문제가 심각했었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사창제, 구제도감을 두어서 백성을 구호하였다. 이 구제도감은 고려시대 나오는 거고요. 백성을 치료하는 그런 거를 했었던 데지 조선시대의 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5번이 잘못 연결되어 있네요. 자, 5번. 사창제는 황곡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가 된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에 5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자, 5번, 6번은 같이 묶어가지고 푸는 문제네요. 이거 되게 특이한 문제였죠? 너무 생소해서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가를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보면은 8째는 적금서당이다. 왕이 6년에 보덕국 사람들로 당을 만들었다. 금장의 색은 적흑이다. 9째는 청금서당이다. 금장의 색은 청백이다. 이게 뭐냐면 구서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편성했던 적이 있었죠. 통일신라 때 하는 겁니다. 민족의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구서당을 만든 게 있는데 그 구서당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부를 지금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통일신라 때 중앙군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가 되겠고요. 나는 응양군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응양군은 고려시대 때 2군 중에 하나입니다. 응양군과 용호군이 있었죠. 국왕 친위부대로 이 2군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양군이 되겠어요. 요거는 고려시대 거고요. 3번에 무의영이 나오고 무의영 블라블라블라 장어영 이렇게 나옵니다. 금군별장이라고 칭한다. 무의영 장어영을 묶어가지고 이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이영은 조선시대 고종 때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5군영을 2영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별기군 같은 걸 창설하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고종 때고요. 다는 라를 볼게요. 별대와 정초군의 군병을 합해서 한 영의 제도를 만들어서 본영은 금의영이라고 칭하고 군병은 금의별대라 칭한다. 금의영을 만들었던 거, 이걸 만들어서 5군영이 완성되는 시점은 숙종 때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네요. 자, 요렇게 체크해 주시고 쭉 보면 자,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통일신라 고려잖아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죠. 그럼 당연히 요게 먼저 나와야 돼요. 가로 시작해서 가나 그 다음에 요거 순서 봐주셔야 되니까 가나로 시작하지 않는 건 일단 다 지워버려야겠고요. 밑에 있는 3개는 일단 해당 사항이 없겠죠. 위에 2개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먼저 나오고 여기가 숙종이고 여기가 고종이니까 가나 라 다가 되겠죠. 가나 라다로 나와 있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 가에 나오죠? 왕은 6년에 구서당을 만든 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서당을 만든 건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통일된 신라를 끌어가는 업적을 맡아 끌어갔었던 사람,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자, 신문왕의 업적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죠. 자신의 장인어른인데 요걸 진압을 하면서 진골 귀족의 세력을 누르게 됩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요.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는 거 법흥왕이고요.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 파견하는 거 조선의 효종입니다.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는 거는 고려의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6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도 같은 문제 덩어리네요. 신유형. 가나다라가 지금 전투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처인성 전투죠. 우리가 몽골이랑 싸움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내용이고 고려시대 처인성 전투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대군과 연합을 해서 평양을 포위하였다. 보장왕이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서 영공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및 대신 등의 20여만 명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보장왕이 언급이 되고 연남산이 나왔는데 항복을 청하고 있대요. 고구려 얘기잖아요. 고구려가 멸망하는 시점의 얘기입니다. 나는 고구려 멸망이고 가는 고려시대의 처인성 전투가 되겠네요. 달을 볼게요. 비국에서 이르기를 적병이 2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 왔지만 정봉수는 홀로 고립된 성을 지키면서 충성과 용맹을 더욱 떨쳤습니다. 용골산성에서 항전한 정봉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정묘호란에 대한 얘기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정묘호란에 대한 얘기고요. 나를 보니까 부사 송상현은 외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 송상현이 외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을 하는 시점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웃고을의 군사를 모두 불러 모아서 성을 들어가서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이 함락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임진왜란 때 여기 동네에 처음에 쳐들어왔었던 왜군을 맞이하는 송상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임진왜란이 되겠네요. 순서상으로는 지금 여기가 고려시대고 고구려 망하는 시점이니까 순서를 보자면 이 나가 가장 먼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되기는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일어난 순서대로 본다면 요게 먼저 나와야겠죠? 나, 가, 라, 다가 돼야 됩니다. 나가, 라다. 나가, 라, 다로 들어가 있는 3번을 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에 3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라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부산이에요. 부산. 외적이 바다를 건너서 처음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그 지점, 머릿속에 지도 떠올려 보시면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딘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죠. 부산입니다. 부산. 자, 부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내상이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쵸.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상인을 내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중에 한 집단이었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진 거는 오늘날의 익산입니다. 금마저라고도 불렸던 익산. 지역차별에 반발해서 홍경래가 봉기한 거는 평안도죠. 평안북도.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개경입니다. 최충원 집안 노비였죠.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일어난 건 신안의 암태도입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신유형. 자, 9번, 10번 문제는 요거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정해서 관리를 선발하였다. 이거 통일신라의 원성왕이 지정했었던 독서 상품과 얘기네요. 독서 상품과.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였다. 쌍기는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인가요? 고려시대 4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거제도를 시행을 했던 기록이 있었죠. 고려시대 4번째 임금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제도 들어오는 시점. 다는 조광조가 언급이 되네요. 조광조. 이거 조선시대 중종 때 활동했었던 사림이죠. 조선시대 중종 때 일입니다. 라는 제4조 의정부 및 각부 판인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서 라고 나옵니다. 외국 유학생 졸업자라고 하는 특이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두 번째 가보개혁이 진행되는 시점, 그 시점으로 추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나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생소한 얘기들이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를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통일신라 원성왕의 독서상품과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달라진 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지금 원성왕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네요. 기억은 아닙니다. 기억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아니네요. 요거는 아니고 니은을 볼게요.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정책 중에 과거제도가 있었죠.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요. 중종 때 살인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 조사해 볼 수 있겠죠. 조광조가 이제 살인파니까 중종 때 요건 해당 사항이 있고 임술 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여기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더 뒤시기, 근대시기고요. 요거는 임술 농민봉기는 이제 철종 때 일어났었던 세도 정치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니은 디귿으로 들어간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니은 디귿으로 들어갔었던 3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3번, 9번에 3번이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에 기역 먼저 볼게요. 기역. 쌍기가 의견을 올려가지고 처음으로 이 제도를 이거는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되겠고요. 고려시대의 과거제도가 되겠고 조광조가 아래어서 지금 천거한 사람들을 대궐에 모아가지고 사람을 인재를 얻자라고 하는 거 현량과네요. 현량과. 자, 기역과 니은이 각각 뭔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 풀겠습니다. 요거는 과거제도, 고려시대 과거제도고요. 니은은 천거제도였던 현량과네요. 현량과.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와 과거제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더 한참 전 이전에 태조 왕건이 개국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심사위원과 합격자 사이에서 당연히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게 과거제도 대표적인 초반 고려 과거지도의 특징이 되겠고요. 2번이 맞는 얘기고요.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는 건 현량과 얘기가 아니라 고려시대 과거제도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게 조선이 아니라 고려시대 과거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승과라는 거는 없어요. 자, 니은. 현량과 설명인데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문과, 조선시대 문과제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네요. 대과시험이라고도 하죠. 5번 기역, 니은 둘 다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홍범 14조 반포를 계기로 시행이 되는 거 이거 제2차 가보개혁인데 니은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 해당 사항이 있어서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요 11, 12번에 푸는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또 한번 볼게요. 만적 등의 6명이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공사노비를 불러보아 말하기를 장수와 재상에 어찌 종자가 있으랴. 이 무슨 얘기인가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고려 최씨 무신 정권 하에서 있었던 신분 해방 운동 중에 하나였죠. 만적의 난입니다. 가는 고려시대 만적의 난이고요. 나를 보니까 왕 7년에 이 임금의 7년째에 노비를 안검하여 꼼꼼히 검사를 해서 그 시비를 분별하도록 명하자. 이거 노비 안검법이잖아요. 노비로 주인을 배반한 자가 매우 많아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가지고 자기의 이 배를 불리고 있었던 호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광종이 실시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비 안검법이라는 겁니다. 고려시대 광종 때 노비 안검법, 이거는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기에 그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 만적의 난이고 요거는 광종 시기고 다를 볼게요.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해 인재를 선발해서 등용한다. 과부가 제가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공노비와 사노비 혁파한다. 신분제도 없어지고 있네요. 가보개혁 1차입니다. 1차 가보개혁 때가 다라고 하는 시기고요. 라를 볼게요.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 귀천이 없고 내외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로 여겨야 되는데 노와 비라고 해서 구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 몇 명과 시노비 몇 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라. 굉장한 숫자죠. 공노비 해방입니다. 이거 순조 때 있었던 겁니다. 순조 때 진행이 됐었던 공노비 해방이고 고종 때 진행이 됐었던 가보개혁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얼추 시대가 지금 다 나오고 있네요. 요거를 본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지금 뒤에 2개는 조선시대로 넘어왔고요. 앞에 2개가 고려시대인데 광종이 먼저 언급이 돼야 되겠죠. 초반이니까. 나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이에요. 나, 가, 그리고 라, 다가 되겠네요. 나가라다. 자, 나가라다로 들어가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가라다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대가 섞인 신유형이라고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3번으로 풀겠습니다. 자, 12번. 가나다라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를 보겠습니다. 이거 만적의 난이었죠. 무신 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
알아볼 수 있겠죠. 만족은 노비였으니까. 이건 알아볼 수 있네요. 자, 기억이 없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광종 때 있었던 노비 안건법이죠.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킨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그러면 1번으로 답은 찾아줄 수가 있겠고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서 고종 때 있었던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 부분인데 균역법이 시행되는 배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조 시기 때 등장을 하는 거니까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도 지금 요거 자체는 순조의 공노비 해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철종 때 있었던 임술 농민 봉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때 나온 거니까 사건이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또 보겠습니다. 13, 14번이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유형이고요. 이거는 역사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책인지 한번 볼게요. 고대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을 두어서 이를 기록했습니다. 맹자께서 이르기를 쭉쭉쭉쭉 생각건대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도록 하시어 편집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말을 해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요거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입니다. 이거 김부식이잖아요. 김부식이 만들었던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 가해요. 나를 보겠습니다.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서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의 서쪽에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규장각 관리로 있으면서 비밀스러운 책을 꽤 많이 읽었으므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을 하였다. 규장각의 관리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발해의 역사에 주목을 해서 발해사의 역사를 책으로 편찬했었던 사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임용됐었던 사람이고요.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죠. 발해고.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하고 요거 유득공의 발해고인데 뒤에를 볼게요.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 너무 유명한 문장입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걸로 역사책의 서두를 시작하는 사람,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책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지금 김부식이죠. 가는 김부식이었고 가는 김부식, 나는 유득공, 그리고 다라고 하는 것은 신채호입니다. 자, 요 인물을 알아낸 상태에서 적절한 거 고를게요.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랑 교류를 하고 성리학의 보급에 기여한 거는 김부식이 아니고 이재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시기도 조금 달라요. 이재현은 좀 고려시대 말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죠. 이거는 이재현 설명. 7대 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를 만들어서 사학을 진흥시킨 사람은 최충입니다. 최충. 나를 볼게요. 유득공 설명인데 금석학을 연구해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유득공이 아니고 추사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가 했었던 일입니다. 자, 신채호를 볼게요.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는 사람은 신채호가 아니라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신채호 설명인데 다를 볼게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을 했고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였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집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의열단의 행동, 강령으로 쓰이게 되죠. 5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유형을 꼭 파악을 해 놓으시고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쓴 무슨 책인지를 찾아내는 힌트의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3번에 5번으로 찾겠습니다. 네, 14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그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삼국사기고요. 니은은 발해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거는 삼국사기가 아니고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가 되겠죠. 틀림. 자, 이번에 삼국사기 설명.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고요. 자, 3번.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이 됐던 건 발해고가 아니고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자,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는 발해고가 아니고 이규보가 썼던 동명왕편이라고 있었죠. 고려 시대에. 기역, 니은 동시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 단군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거는 삼국유사하고 제왕홍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요거 한번 순서를 찾아봐야겠네요. 자, 좌의정 박은이 상왕에게 아뢰기를 이제 왜구가 중국 땅에 들어가 도적질을 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을 곧 때이므로 마땅히 이종무 등이 대마도에 나가서 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적을 파함에 틀림이 없을 것이니 진멸시킬 기회를 잃지 마소서라고 했더니 상왕이 옳게 여겼대요. 상왕이 존재했었던 초반 시기고 이종무가 대마도에서 이거를 격파하는 왜구를 격파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방원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종식입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김반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홍다구와 더불어 말이 좀 이상하죠.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쭉 봤더니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이 많이 부서졌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진행이 됐었던 일본의 원정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원간섭기에 이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하려고 했었죠. 일본 정벌. 그래서 정동행성 같은 거 우리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출정을 하는 모습인데 고려시대 일본 정벌인데요. 이거는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충렬왕쯤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려시대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을 볼게요.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블라블라블라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배들을 불태웠다. 진포 대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지만 이것은 창왕 때입니다. 충렬왕 시기보다는 더 뒷시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의 끝부분 시대죠. 라를 볼게요. 외장의 군사 수만 명을 모두 동원해서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진주 목사 김시민 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 이거는 조선의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중에서도 진주대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순서대로 본다면 고려시대 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게 먼저 등장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나, 다, 가, 라가 되겠네요. 나다가라. 나다가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4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신유형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4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네, 16, 17번도 같은 자료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가나다라 뭐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다음 자료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6도 심통성 정도 중에서 하도는 이제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자, 지금 6도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의 정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니 사단 칠정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성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제6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앞쪽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사단, 칠정이니, 이니, 기니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성리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설명하는 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도로 표현된 거는 앞에 그림이 있다는 뜻인데 이런 걸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학십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황이 썼던 책이죠. 이황이 군주에게 학습 용도로 이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성리학 학습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황의 성학십도가 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황 성학십도네요. 성학십도 나를 볼게요.
유불도 3교는 각각의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로 할 수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불교를 막 엄청 나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건데 지금은 지금을 위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유교의 중요성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는 건데 고려시대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쓰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교적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걸 28개 조로 정리를 해가지고 왕에게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달을 보겠습니다. 저 불씨는 사람이 사악한지 정의로운지 올바른지 그른지는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아무리 도가 높은 선비일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단 불씨라는 점에서 이거 무슨 책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작성을 했었던 불교를 좀 비판하는 책이 있었죠?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네요. 다는 정도전의 불시잡변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좀 그렇죠? 부처님의 잡소리란 뜻이니까. 자, 라를 볼까요?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문제에 관해 개량하고 구신하지 않으면 유교를 개량하고 구신을 해야 된다.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박은식.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제일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요 박은식은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언급이 되는 사람이니까 좀 더 구한말로 근대시기로 넘어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라로 시작하는 건 일단 뭐 없기는 하지만 지어볼 수 있는 게 있겠고, 자, 지금 이건 정도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활동했었던 사람 정도전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시무 28조거든요. 고려시대 성종한테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네요. 나가 가장 먼저고요. 나, 다, 가, 라가 되겠네요. 나다 가라. 왜냐면 같은 조선시대여도 초반이고 이거는 지금 선조임금한테 올린 거니까 중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나다 가라로 나와 있는 순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다 가라로 나와 있는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나다 가라 4번으로 문제 풀고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지금 이황이에요.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서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반박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이황은.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사문난적이라는 걸로 막 몰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액션을 취했던 거는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당. 그럼 이건 아니네요. 기억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시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최승로죠. 예계 중에 원령에 근거해서 불교 행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면서 불교적인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인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키고자 했었죠. 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유교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겠죠. 자, 지긋다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도전이죠.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시킨 이 사단칠정 논쟁을 기대승이란 사람이랑 한 사람은 이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요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디귿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시면 되겠고요. 자, 라를 보겠습니다. 박은식이 나오네요.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의 유학을 개선하려고 하죠. 이게 유교 구신론의 핵심입니다. 이 양명학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실학의 실천 정신을 받아들여서 구국운동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국운동은 독립운동이 되겠죠.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나온 파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17번에 4번으로 문제 풀어주겠습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다. 거열주를 빼서 청주를 두니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다. 대하참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다. 요런 지명이 나오고요. 구주가 나옵니다. 구주 오소경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구주 오소경 이건 어디에서 했던 거죠? 이거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네요. 지방통치체제 현종 초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쭉쭉쭉쭉 오도 양계를 정하니 이건 고려 겁니다. 고려. 달을 볼게요. 각 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하고 서북면을 평안도라고 했다. 네, 이건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정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라를 보겠습니다.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이것은 근대기로 넘어와서 제2차 가보개혁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자,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문왕 제위 시기에 정비되었다. 그쵸? 이제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 대략적인 이런 통일신라의 정비는 다 요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지방장관으로서 욕살 철역은지 등이 있었다. 이거 고구려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고구려께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빠져야 되네요. 자,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이 되어서 수령을 감독하죠. 조선시대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광모개혁이 아니라 가보개혁이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억 디귿으로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찾을게요. 네, 19번, 20번 문제도 같은 사료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역사책 관련된 문제가 지금 모여 있는데 가나다라가 뭔지 먼저 사료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 비슷한 똑같은 사료가 하나 나왔었죠. 왕의 명령을 받고 삼국의 역사를 정리를 지금 하는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고려시대 인종 때 편찬된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편찬했었던 고려의 삼국사기 얘기고요. 이거는 고려. 나를 보니까 삼가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서 가려내어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법례는 자치통감에 의거를 하였고 자치통감 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것을 줄이고 요령만 남겨두도록 힘썼습니다. 삼국이 서로 대치한 때는 삼국기, 신라가 통합한 시대는 신라기, 고려시대는 고려기라 하였고 사만 이전은 외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책에는 고려시대 역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편찬이 된 역사책이겠죠. 이거는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 조선 성종 때 집필이 된 겁니다. 조선 성종 때 집필된 동국통감이고요. 달을 볼게요. 옛 성인은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의로 가르침을 폈으니 괴력난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후에야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한 데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 책의 첫머리에 기입편을 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일연이 작성했었던 삼국유사가 되겠네요. 삼국유사. 라를 볼까요?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고 하였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고 하였는데 쭉 밑에 보니까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볼게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를 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해서 발해라고 하였다. 대씨와 발해가 언급이 되는 역사책.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발해와 남북국을 언급하는 최초의 역사책이 되겠죠. 이건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삼국사기죠. 고려의 삼국사기, 조선의 이 동국통감, 고려의 삼국유사,
그리고 조선에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 있어서 순서대로 따지자면 고려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삼국사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따졌을 때 삼국사기 먼저 가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가, 다, 나, 라가 되겠죠. 가다, 나라, 가다, 나라라고 나와 있는 2번으로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대 순서대로 2번으로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서 19번에 2번으로 답을 찾겠고요.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다라 지금 순서대로 우리 봤었잖아요. 가는 지금 삼국사기였어요. 삼국사기. 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유교사관에 입각을 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하죠. 김부식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책을 씁니다. 기억은 맞는 얘기네요. 기억이 없는 거 지워볼까요? 지울게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면 이거는 지금 동국통감인데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을 한 거는 조선 왕조 실록이니까 이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거 지워버리면 2번밖에 안 남기는 하는데 나머지 볼게요. 자, 지금 달을 보겠습니다. 요거 삼국유사였죠.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서라 수록했죠. 이련 스님이 이렇게 편찬을 하는 책이고 그래서 2번으로 답은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리을을 보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했다. 근데 라는 지금 유득공의 발해고였는데 발해고 설명이 아니라 동국통감 설명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거는 기역과 디귿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겠고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역사책 문제로는 대단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역사책인지를 알아내는 게 일단 1번인데 지금 이 사료가 좀 난해한 사료가 나온 거는 맞고 순서를 아마 정하기가 쉽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 역사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요런 사료를 주로 내는구나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번에 2번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21번 풀겠습니다. 가나다라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재학 연하는 9년이고 우둔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주와 기량은 있으나 아직 미숙한 자는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관등이 대나마, 남아에 이르면 졸업하였다. 이게 그나마 힌트로 나왔던 건데 이거는 통일신라의 국학입니다. 국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칠제를 두는데 칠제가 뭔가요? 고려의 관학이었던 국자감이 있었죠. 이 국자감을 좀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종이 설치했었던 게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있었습니다. 고려 국자감이고 달을 보겠습니다. 입학생은 생원, 진사인 상제생과 유학 중에서 선발된 기재생으로 구분되었다. 동제와 서제, 아침 저녁 식당에 들어가서 원점을 얻어서 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거는 조선의 성균관이네요. 성균관. 좌원과 우원을 두었는데 좌원에는 젊은 현직 관리를, 우원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명문가 자제들을 입학시켰다.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하였으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공원에서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유경공원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였죠. 유경공원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문왕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국학 맞아요. 기억은 맞는 얘기고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치가 됐던 거는 국자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었죠. 이거는 조선시대의 향교에 대한 설명이네요. 니은 들어간 거 지워버리세요. 니은 들어간 거 지우기, 기억이 없는 것도 지우기. 그러면 하나밖에 남진 않네요. 공자 등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성균관에서 했죠. 기억 디귿 맞는 얘기고요.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세워진 거는 유경공원이 아니고 유경공원은 그 전에 없어집니다. 요거는 한성사범학교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시대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렵게 등장을 했었던 신유형의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신유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있으면 아마 앞으로 신유형이 나와도
이런 제도나 이렇게 책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언급된 사료를 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고 되게 어려웠겠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다 정리를 좀 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기타 문제 중에서 요번 파트가 제일 어려웠고 또 신유형이 매번 하나씩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좀 마무리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